일반 건강식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채소의 독식은 지금 드시고 있는 식단에 채소를 추가해서 시작하는 것부터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채소가 암 예방이 된다는 논문은 세계적인 논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암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채소의 꾸준한 섭취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인들에게 채소 해독식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까지 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현대인의 식단이 근 100년간의 변화를 보면 너무 많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가난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는 밀가루 설탕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었거든요. 뭐 식용유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너무너무 잘 살게 되면서 이런 식품들을 많이 접하게 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생활의 편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화합물이 든 초가공 식품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하면서 우리의 생활을 돕고 있죠. 근데 사실 이런 식품들이 우리 몸에서는 해독해야 할 독소로 작용합니다. 우리가 지금 지난 100년간을 보면 생활 습관도 앉아서 하는 자식 생활이 대부분이고요. 운동도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일부러 운동을 하지 않으면 2,000보, 3,000보도 걷지 않는 날들도 꽤 될 거고요. 그리고 음식도 예전에 어머님들이 장 보시고 채소 중심으로, 된장국 중심으로 주셨던 그런 전통적인 한식 생활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생활 습관의 변화가 우리 몸에서 해독을 해야 하는 해독 시스템에 과부하를 주게 됩니다. 요즘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아주 어린 아이들부터 태어날 때부터 유튜브 쇼츠에 노출되는 게 정말 흔한데요. 이런 것들은 뇌가 쉬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고요. 이런 깨어있는 생활, 밤에도 이제 제대로 자지 못하고 늦게까지 이제 영상을 보는 이런 생활들이 사실은 수면의 질도 떨어뜨리고 이 모든 생활 습관이 연관되어 해독 시스템의 효율을 많이 떨어뜨리게 되는 생활을 하고 있게 됩니다. 요즘 만성피로, 염증, 호르몬 불균형 같은 문제가 늘고 있는데 이게 식습관, 특히 채소 섭취 부족과 어떻게 연결된다고 보시나요? 가장 공통된 기전이 만성염증입니다. 제가 채소 해독식을 내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채소의 기능이 해독 기능입니다. 우리가 어떤 민족인가 그랬을 때 배달의 민족으로 많이 생각하시지만 사실 우리는 나물의 민족입니다. 전통적으로부터 산에서 들에서 나는 나물을 많이 먹었던 민족이고요. 그리고 고추장, 된장, 간장들의 발효식품을 이용하여 양념을 하는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고 있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식습관을 이어받았는데 현대 생활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가공식품이 많이 늘면서 전통적인 건강식단을 많이 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뭐 한정식 식당에 가야지만 나물을 먹을 정도로 나물을 다채롭게 먹는 기회가 많이 줄었는데요. 이러한 채소들은 사실은 만성염증, 모든 만성질환의 기초가 되는 만성염증을 예방하는 효과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만성질환이라고 하시면 저희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뭐 다리가 부러졌다거나 그런 사고로 인한 것 외에는 대부분 오랫동안 투병하는 고혈압, 당뇨, 암, 치매 이 모든 것들이 만성질환에 속하게 됩니다. 만성질환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고요. 오랜 기간 동안 독소가 잘 해독되지 못하고 염증을 일으켜가지고 만성질환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기간이 10년, 20년도 갈 수 있는 거죠. 단순히 채소를 덜 먹는다 수준이 아니라 현대 식단 구조 자체가 몸을 망가뜨린다고 보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가 오늘 이제 이 유튜브를 촬영하기 위해서 미용실을 다녀왔는데요. 미용실 직원분이 20대의 젊은 여자분이었습니다. 그분이 무슨 책을 썼냐고 저에게 여쭤보시길래 제가 채소 해독식을 썼다고 했더니 자기는 채소를 거의 안 먹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끼니를 어떻게 해결하냐고 했더니 삼겹살을 구워 먹고 라면을 끓여 먹는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섭취하는 채소가 뭐가 있냐고 했더니
김치를 같이 좀 곁들여 먹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직원분의 이야기가 현재 많은 20, 30대의 생활 습관, 식습관이 아닌가 싶습니다. 채소를 어떻게 먹어야 될지 잘 모르고 쌈 채소도 거의 먹지 않고 고기랑 가공식품, 특별히 몇 끼니 라면을 즐겨 먹는 식습관이 있는데요. 이런 식습관은 만성염증을 유발하는 습관이 됩니다. 우리가 제 책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채소가 우리 몸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만성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채소에 많이 들어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몇 끼니 채소를 먹는 것이 나의 건강이랑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채소 해독식이 일반적인 건강식과 다른 점은 무엇이고 몸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변화를 만들어내는 건가요? 일반 건강식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건강식은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이제 특별히 여러 가지 식단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목적을 가지고 하시는데 여러 건강식이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채소의 독식은 채소의 효능을 알고 만성질환을 어떻게 예방하는지 깨닫고 나서 채소를 먹기 시작한다면 평생 꾸준히 지속적으로 먹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채소만 먹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고기를 드시는 상황이라면 쌈채소를 한 번 더 얹고 라면을 드시는 상황이라면 콩나물을 같이 마지막에 첨가하고 볶음밥을 드신다면 숙주를 한 번 더 얹고 이런 식으로 지금 드시고 있는 식생활에 크게 변형 없이 채소를 첨가함으로써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채소 해독식을 한다고 해서 나물을 만드시다가 지쳐가지고 지속하지 못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드시고 있는 식단에 채소를 소량씩 추가해서 시작하는 것부터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채소 식단을 바꾸지 않으면 위험하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채소가 다른 식품과 굉장히 다른 탁월한 장점이 있는데요. 일단은 채소가 미량 영양소가 매우 풍부합니다. 채소의 미량 영양소는 간의 해독 작용을 돕고요. 우리 몸이 일단 들어온 독소를 해결하려면 해독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이런 채소의 미량 영양소, 또 파이토케미칼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는데요. 우리가 채소를 볼 때 다양한 색깔과 향과 맛을 내는 채소들을 접하게 됩니다. 이러한 채소들이 모두 다 각기 다른 파이토케미칼을 가지고 있고 이 파이토케미칼은 특히 암 연구에서 매우 활발하게 연구되는 분야입니다. 이 파이토케미칼, 미량 영양소가 몸 안에 해독작용을 곳곳에서 돕고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파이토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항암작용이 매우 뛰어난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항암작용에 어떤 기전으로 하는지는 아직도 많이 밝혀지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독소가 왔을 때 결국 세포의 DNA 변성을 유발하게 되는데 그 과정을 차단하고 해독 시스템을 원활하게 돌려서 독소를 잘 배출되게 하고 독소를 인식하는 NK 세포라고 하는데요. 이런 세포들을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을 많이 주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채소의 식이섬유는 장에서 유익균에 의해서 발효되어서 짧은 사슬 지방산을 내게 되는데요. 이 짧은 사슬 지방산이 장의 벽을 튼튼하게 하는 재료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독소가 장을 통해서 원활하게 잘 나갈 수 있게 되고요. 반면에 초가공식품 같은 식품을 먹었을 때는 우리 몸 안에 있는 유해균에 영향을 주어서 유해균이 더 잘 자라게 합니다. 그러면 유해균에 의해서 장벽이 헐거워지고 장누수 증후군이라는 증상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독소가 원활하게 나가지 못하고 다시 재흡수되어서 온몸을 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장을 소화기관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우리 장은 매우 중요한 소화기관이기도 하지만 해독을 관련한 여러 시스템을 돌리는 해독
기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면역세포의 70% 이상이 있는 면역기간이기도 합니다. 면역이 튼튼해야 해독이 잘 되고요. 해독이 잘 돼야 면역이 잘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시면서 장을 재발견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는 소화기관에 어떤 음식을 주느냐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가 어떤 면역을 갖게 되고 어떤 해독 시스템을 돌리게 되느냐, 이거랑 연관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채소 해독식으로 암 예방도 가능할까요? 채소가 암 예방이 된다는 논문은 세계적인 논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정말 우려할 만한 상황이 지금 한국의 20, 30대의 대장암 발병률이 전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이건 정말 우려할 만한 상황이고요. 제가 만났던 가슴 아픈 환자분도 그때였는데 혈뇨로 수술방에 들어왔는데 사실은 대장암 말기였고 대장암이 방광으로 전이 돼서 수술을 받게 된 젊은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외형으로는 굉장히 건강하게 보이지만 말기암 환자라는 게 정말 가슴 아팠고요. 이런 암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식습관이, 생활습관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나이가 젊다고 암에 안 걸리고 당뇨에 안 걸리고 고혈압에 안 걸리는 시대가 아닙니다. 20대에 고혈압, 당뇨, 또 우울증, 암의 발생률도 매우 많이 증가한 상황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채소가 만성염증의 기전을 차단하고 만성질환으로 이어지지 않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채소의 꾸준한 섭취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채소 해독식을 시작하려고 하면 어렵다, 번거롭다는 인식이 있는데 실제로는 얼마나 간단하게 시작할 수 있나요? 채소 해독식 하려면 우리 어머니들처럼 나물의 고수가 돼야지 채소 해독식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전혀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려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지쳐서 중단하게 됩니다. 그냥 저는 편안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하시고 있는 식단에서 그냥 채소를 한 가지씩 추가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라면을 드세요. 사실 라면을 추천하진 않지만 정말 맛있는 음식이잖아요. 라면을 드실 때 나중에 콩나물을 추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김치볶음밥을 좋아하세요? 그러면 마지막에 숙주나물을 얹어서 살짝 볶아보세요. 그러면 맨 처음에는 낯설지 모르겠지만 그게 채소 해독식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이왕이면 쌈채소를 꼭 고기를 살 때 같이 사셔가지고 챙기시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기존에 있는 식단에서 조금씩 더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하시다 보면 이 채소가 또 이 조합에 맞구나 라고 알게 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게 채소의 즐거움을 또 맛을 아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시작하시는 걸 참 격려를 많이 해드리고 싶어요. 암 예방에 좋은 음식이 정말 따로 있을까요? 암은 사실 원인이 딱 정해진 게 없습니다. 유전이 있다, 또 생활 습관이 있다, 환경이 원인이다. 이렇게 복합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어떤 하나로 특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음식이 암을 일으킨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어렵고요. 식사 습관, 평소에 식사 습관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다양한 색의 채소, 그리고 과일, 마늘이나 양파 같은 것들, 또 통곡물, 콩종류, 해조류 이런 것들을 풍부하게 드시는 게 좋고요. 동물성 식품이라고 해서 우리 고기 같은 것들 있죠? 이런 거는 식사 구성에서 한 3분의 1 이내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햄, 소세지, 베이컨 이런 거를 우리 가공육이라고 하는데요. 가공육은 절대 몸에 좋지 않고요. 술을 과도하게 드신다. 그리고 탄 음식들 있죠. 고온에서 세게 해서 탄 음식, 직화구이 이런 것들은 피하시는 게 좋고요. 고기를 만일에 너무 드시고 싶어요. 삶기, 찌기, 저온 조리한 것들로 구성해서 드시면 되고요. 이렇게 식단을 한 번 먹고 마는 게 아니고요. 꾸준히 오래 유지하는 것이 암 예방을 위한 식사 포인트예요. 그리고 가체중이나 비만은 여러 암의 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식단을 좀 꾸준히 하시고 운동으로 체중 관리 하시는 것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건강식이나 영양제를 잘 챙겨 먹으면 암 예방에 도움이 될까요?
제가 영양제에 대한 강의를 많이 다니는데 묻는 것들 많거든요. 요거 먹으면 혹시 암 예방 되냐, 암에 안 걸리냐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영양제로 암 예방 효과가 있다면 좋겠죠. 그런데 일부는 오히려 위험하고요. 효과가 완벽하게 밝혀진 영양제는 따로 없습니다. 고용량의 베타카로틴의 경우에는 하루에 베타카로틴으로 30mg 이상 먹으면 흡연자의 경우에는 폐암의 위험을 높입니다. 그렇다고 그럼 베타카로틴 안 먹어야 되나 하시는데요. 우리나라에 나오는 건강기능식품은 베타카로틴이 7mg쯤 들어있는 게 최대고, 그 다음에 일반 의약품으로 나오는 영양제의 경우에는 하루에 베타카로틴이 15mg이 최대예요. 그러니까 영양제 먹고 갑자기 베타카로틴 위험하면 어떡하지라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해외 직구로 샀는데 베타카로틴이 30mg 이상 들어있다. 이럴 때는 흡연자의 경우에는 폐암의 위험이 있다는 거를 잊지 마셔야 되고요. 항암 영양제라고 해서 인터넷에 비싸게 팔리는 것들 많아요. 무슨 버섯, 무슨 물 이런 것들 엉뚱하게 비싸게 파는 것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식습관부터 되돌아봐야지 그런 영양제를 먹는다고 암이 예방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어떻게 식사를 구성해야 되냐? 통곡물, 콩류, 채소 이런 거를 풍부하게 하시고요. 붉은 고기, 가공식품, 가공육 이런 거는 피하시는 게 좋죠. 그런데 매일 먹는 식사를 라면, 탄산음료, 액상과당, 밀가루, 흰쌀밥, 구워 먹는 고기인데 탔다 이런 걸 즐기신다면 암에 걸릴 확률이 증가합니다. 저는 지금 암 전문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혈액종양내과 과장님들하고도 많이 대화를 하는데요. 암 예방 영양제는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입맛이 너무 없다 이러신 분은 센트룸 같은 종합 영양제를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아빠가 작년에 간암 판정을 받고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하셨는데요. 입맛이 없고 힘들다고 하시니까 거기 병원에서도 종합영양제를 처방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럼 저희 아빠도 그러면은 영양제를 안 드신 건 아니거든요. 영양제도 드시고 혈압이 있으셔서 고혈압 약도 드셨는데 이 식사를 제대로 못 하신 게 문제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암 자체를 예방하는 거거나 암을 물리치는 영양제는 없고, 암이 만일에 생긴 다음에 병 기력 회복을 하고 싶다 하실 때는 종합영양제 정도는 추천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암 예방을 위해 추천하시는 식사법이나 음식은 무엇일까요? 암 예방을 위해서는요, 사실 요즘 한국 사람들 너무 바쁘죠. 하루에 3끼 중에서 한 끼도 잘 챙겨 먹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편의점에서 한 끼를 간단하게 때운다, 아니면 빵으로 때운다, 이런 것들이 많은데, 하루 3끼 중에서 한 끼라도 6가지 식품군이 골고루 든 진짜 식사, 그 진짜 식품으로 차린 식탁을 마주하는 게 암 예방을 위한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예전부터 먹던 식단 자체가 사실은 균형 잡힌 식단이었어요. 잡곡밥에 두부 넣은 된장국 먹고요. 김치 몇 조각, 멸치조림, 계란 후라이, 콩자반. 엄청 간단해 보이긴 하지만 이 식사가 바로 균형 잡힌 식사고요. 여기다가 우유 한 잔이랑 사과 반 개를 먹었다. 이렇게 하면 탄수화물을 공급하는 공유인 우리 잡곡밥 있었죠? 유지 당류를 위한 계란 후라이 있었습니다. 단백질의 근본인 계란, 두부, 콩 있고요. 채소군인 김치, 과일, 사과, 또 우유 유제품군인 우유까지 골고루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6가지 식품군을 골고루 든 식사를 한 끼라도 하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식사 구성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현미밥 같은 걸로 먹고, 돼지 안심구이, 구운 마늘, 여기다가 양배추나 브로콜리나 양파 같은 거를 데친 채소로 먹거나 된장국으로 먹는다. 아니면 병아리콩 밥에다가 닭가슴살 구이를 먹고 콩비지나 김치, 미역무침 이런 것들을 드시면 좋은데요. 자, 여기 구성을 왜 이렇게 했냐면요. 다양한 색의 채소나 과일은요, 여러 가지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녹색 채소인 브로콜리, 케일, 시금치, 또 붉은색인 토마토, 수박, 딸기, 노란색이나 주황색인 당근, 호박, 오렌지 이런 것들 있죠. 여기는 베타카로틴이나 라이코펜, 안토시아닌 이런 항산화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채소나 과일 같은 종류를 드시는 게 좋다. 그리고 우리 브로콜리, 양배추, 콜리플라워, 케일 이런 거를 십자화과 채소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인돌, 이소티오시아네이트 이런 게 들어있어요. 이게 암세포의 성장과 발암물질의 활성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먹으면 이렇게 싸하고 매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들 있죠. 마늘, 양파, 생강 이런 거는 황화합물이 들어있거든요. 여기에 알리신 이런 게 있는데 이 발암물질을 해독하고 항산화 항염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런 마늘, 양파 많이 드시는 게 좋고요. 콩, 두부, 된장, 청국장, 콩류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소플라본이라는 거, 또 이런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식물성 에스트로겐하고 식이섬유가 있으면 또 몸에 좋고요. 해조류인 미역, 김, 다시마 이런 거는 또 점질 다당류인 베타카로틴 이런 게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면역 강화, 항염, 항암 효과가 있고요. 통곡물과 전곡 잡곡
유혹은 식이섬유를 많이 드시면 장내에 발암물질이 남아있는 거를 줄인다고 해요. 그리고 장내 환경도 개선하기 때문에 통곡물, 잡곡 이런 거 드시면 좋겠습니다. 암 예방을 위해 가장 먼저 줄여야 할 식습관은 무엇일까요? 암 예방을 위해서는요, 제일 중요한 게 가공식품과 초가공식품을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가공식품과 초가공식품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 마트에 갔을 때 성분표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 어려운 말들이 막 써 있어요. 뭐 무슨 화합물 이런 거는 있죠. 그리고 착색 어쩌고 써 있는 거는 우리가 살 수 없잖아요. 그날 마트에서 살 수 없는 게 들어있으면 가공식품인 거예요. 이런 거 대표적인 게 뭐예요? 햄, 소시지, 베이컨 이런 것들입니다. 뒤에 재료명이 엄청 많이 써 있습니다. 이런 초가공식품, 가공식품은 위험하고요. 또 정제탄수화물 있죠? 이런 것들은 비만의 위험이 있습니다. 비만은 여러 암의 위험 인자로 발생하고 있으니까 체중 관리를 좀 하셔야 되고요. 술은 종류에 관계없이 구강암, 인후두암, 식도암, 대장암, 유방암, 간암의 위험을 높이는 강력한 위험 요인입니다. 술은 발암물질을 녹여서 체내로 침투시키는 과정을 돕고요. 술이 체내에서 분해되는 과정에서도 발암물질이 생성됩니다. 그리고 또 술로 인해서 간경변이 생기는데요. 간경변은 간암의 위험을 높일 수 있죠. 그래서 암 예방을 위해서는 사실 한 잔의 음주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저희 아빠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간암 진단을 받으셨는데 평소 식사하고 그다음에 약을 드시거나 영양제 먹는 거에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반주로 술을 한 잔씩 드셨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술은 진짜 한 잔도 드시지 말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반주처럼 드시는 술은 진짜 위험하다. 가공식품이나 탄 음식은 얼마나 조심해야 할까요? 가공식품, 특히 이제 햄, 소세지, 베이컨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이런 가공육은 가능한 적게가 원칙입니다. 가공육은요, 우리 확정적인 발암물질이라고 해서 얘를 먹으면 발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섭취량이 증가하면 위험이 증가하죠. 그러면은 얼만큼 먹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가능하면 한 달에 한 번도 안 먹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힘들어요. 주 1회 이하,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이제 드실 수밖에 없겠죠. 그 정도는 드시지만 그 정도는 드셔야 된다, 드실 수 있다 라고 하는 건데 실제로 반찬이나 간식에요, 이런 가공식품 많아요. 김밥 있죠? 김밥 속에 햄 있고요. 또 내가 피자 사 먹으면 피자 토핑에도 햄, 소세지 있어요. 그리고 핫도그 맛있다고 먹는데 이것도 또 핫도그에도 햄이죠. 그리고 부대찌개를 드셨을 때 여기 안에 햄, 소세지 많잖아요. 그래서 이 식육 가공품, 가공육은 은근히 노출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 뭘 아셔야 되냐면 가공육이다, 이런 것들 가공육이다라는 거를 인식하는 게 첫 번째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내가 지금 가공육 먹고 있나? 생각하시고 주 1회 이하, 한 달에 한두 번 이렇게 드실 수 있도록, 너무 많이 드시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요. 또 우리가 발암물질로 알려진 게 탄음식이죠. 탄음식은 발암물질 생성이 되고 있지만 개인별로 노출량이나 조리법 차이가 커서 구체적으로 얼만큼 먹어라 이런 기준이 없어요. 육류를 고온에서 조리하거나 직화하면 발암물질 생깁니다. 현실적으로는 마찬가지로 주 1회 이하나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로 빈도를 낮추는 게 좋고요. 고기를 또 안 먹을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특징이 뭐죠? 삼겹살을 또 바짝 익혀서 먹는데 이렇게까지 바짝 익힐 필요 없습니다. 아주 옛날에는 위생 상태가 나빴기 때문에 그런 그 기생충 위험 이런 것 때문에 바짝 익혀 드신 건데 지금은 위생이 좋아서 얘를 익혀서 어떻게 먹어야 된다는 게 따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살짝 그을린 정도로 먹는 건 괜찮은데 너무 검게 탔다, 근데 맛있어 보여서 그냥 먹는다 하지 마시고요. 검게 탄 부분은 도려내시고 반복적으로 탄 음식 드시는 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숯불구이로 드시지 말고 정 고기가 먹고 싶으면 굽거나 튀기는 거 말고 삶아 먹는 수육 같은 방법으로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식사를 더 다르게 관리해야 할까요? 가족력이 있다면 같은 식사라도 더 엄격하고 꾸준하게 관리하는 게 핵심이에요. 유전적으로 이제 내가 취약하다고 해서 무조건 걸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어떤 식으로 드셔야 되나? 채소나 과일 충분하게 드시는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채소는 이만큼 한 손에 담길 만큼 먹어도 되지만 과일은 적정량 드셔야 돼요. 사과 맛있다고 몇 개, 두세 개 먹는 게 아니고 한두 조각 드시라는 거예요. 채소, 과일 충분히지만 과일은 그렇게 많이 드시지 않아야 되고요. 가공식품, 가공육 최소화해서 드셔야 됩니다.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이하, 한 달에 한두 번 드시라고 했고요. 적정한 체중을 유지하는 거는 가족력이 없어도 어떤 병을 예방하는 데도 필수예요. 하지만 만일에 암 가족력이 있다, 특히 가공육, 가공식품 드시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 탄 음식,
술 이런 거 절대 드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채소를 골고루 드시고 식이섬유를 챙기시고요. 통곡물 위주로 식사하시고 단백질은 식물성으로 두부나 콩, 계란 이런 걸 의도적으로 늘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방 차원에서 건강검진을 더 철저하게 하세요. 그리고 미리 내 수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 먹고 있다고 믿는 것들 중에서 지금 당장 끊어야 할 음식 한 가지를 꼽는다면 무엇인가요? 참 이게 어렵습니다. 어디서는 뭐 끊어라, 어디선 이거부터 끊어라,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죠. 근데 가장 제가 지금 황당한 건 과일부터 끊어라, 과일 먹지 마라, 채소 먹지 마라, 이런 이야기들이 공공연히 심심치 않게 소위 전문가라는 입에서 나옵니다. 근데 그 정보가 뇌피셜이든 어떠한 의학적 과학적 근거든, 근데 채소 과일 먹지 마라는 얘기는 어느 누구도 어떤 정부기관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 하는 데 이유가 있겠죠. 되려 채소 과일은 하루에 400에서 500g은 꼭 챙겨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주장과 상반되죠. 그래서 저는 반대적으로 저 역시도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를 꼭 꼽자면 커피입니다. 제가 지난 강연들에서 7대3의 법칙 뭐 여러 가지들을 이제 말씀드렸다면, 이번엔 1, 2, 3의 법칙을 왜 기억하기 편하게, 첫 끼가 중요하다, 2주만 실천해라, 그리고 3가지만 하면 된다. 그 3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커피부터 끊으랍니다. 2025년도 기준으로요, 우리나라 커피 매출액이요, 무려 7조에서 8조가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시장이에요. 이 7조에서 8조가 뭐하고 또 비슷하냐? 건강기능식품, 영양제, 식품산업하고 또 비슷해요. 그러니까 왜 이게 엄청난 숫자냐면, 당연히 커피 매출은 1위가 미국이죠. 스타벅스의 본고장이니까. 그 다음이 2위 중국, 당연히 인구수가 가장 많으니까 뭐 인도도 있습니다만, 그 다음이 바로 우리나라예요. 3위. 이 5천만 명 인구수 뭐 아동들 제하고 하면 2, 3천만 명도 안 되는 걸로 세계에서 3위인데 실질적으로 인구 대비하면 1인 거죠. 그러니까 커피 공화국이고, 커피의 안 좋은 점은 너무나 이미 많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시장을 거의 이렇게 점유하고 있고, 스타벅스는 우리나라에서 2,005점을 넘었고 2025년 기준으로 약 7조 전체 매출에서 스타벅스가 3조를 넘게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커피 팔아서 그렇게 팔았다는 건, 뭐 저가 커피들, 왜 스타벅스 말씀드렸으니까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는 메가커피 지금 2,000원짜리로 승부수를 보고 있죠. 개인 카페는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런 프랜차이즈 커피점이 장악했어요, 온 시장을. 그래서 커피 음료 문화가 만들어진 만큼 그들의 얘기대로 논리대로라면 간암 환자가 먹어도 좋고 치매 예방이 되고 그런 효과가 항산화 성분이 있어서 됐다면 모든 질병률, 사망률이 떨어졌어야 됐죠, 지난 30년 동안. 근데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갑상선 질환들로 고통받으시는 분들, 뭐 저하증이든 한증증이든 이 대표적인 분들이 20, 30대 여성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남성분도 꽤 많습니다. 저는 이것의 가장 큰 영향이 10대 때부터 노출된 커피, 단순히 카페인 노출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커피에는 뭐 아크릴아마이드, 벤조피렌 여러 가지 탄물질들, 그리고 최종 당화산물인 에이지스라는 게 치매를 갖고 오는 물질이 단백질 변성이 되는 것들이 확인이 됐고, 뭐 심지어 그 거품에는 크레마라고 해서 그거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것까지 확인이 됐어요. 근데 더 끔찍한 거는 몸을 못 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회복을 하려면 쉬는 시간이 필요한데, 피곤하니까 오늘 내가 커피 하루 한 잔 이상을 먹었으면 밤에 깊은 수면을 취할 수가 없고 회복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성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내가 힘들 때마다 커피를 먹어온 게 축적이 되면 결국에는 간과 콩팥이 회복이 안 돼요. 그럼 병원 가서 수치를 검사해서 어느 날 갑자기 이런 걸 이제 갑상선 관련 호르몬 수치들로 이걸로 설명을 하고 몸에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원인은 모른다고 하지만 원인은 대부분 커피에서 있어요. 술, 담배보다 더 강력하게 영향을 끼칩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불편한 진실이지만 계속 어디 채널들 가면은 사과 먹지 마라, 고구마 먹지 마라, 혈당 올린다, 이런 어그로성 썸네일들이 지금 너무 많고, 특히나 고기파 쪽에서 요새 더 활발하게 움직임이 많아요, 이 유튜브 흐름 보면. 근데 가장 먼저 저는 고기도 먹어도 좋고 채소 과일도 좋고 한데, 커피의 유해성은, 위험성에 대해서는 지금도 왜 권고사항은 나왔잖아요. 카페인 기준 200mg으로 하루 한 잔까지만 먹어라. 이 얘기는 그 이상 먹었을 때는 분명히 부작용이 온다라는 건
밝혀졌다. 그리고 발암물질이 있다는 것도 법원 판례로 확연하게 인정이 됐으니까 내가 지금 몸이 아프다면, 물론 예방을 하신다는 차원에서도 커피를 매일 즐겨 먹는 거를 저는 이제 권해드리진 않고 가끔씩, 그리고 정말 피곤할 때, 그리고 그 맛을 위해서 삶의 낙이 또 있으니까요. 완전히 끊어라가 아닙니다. 현재 내 몸이 어디가 아프고 심각한 질병이 있고 정말 어떻게 한번 살을 빼보겠다 하신다면 단 2주만이라도 커피를 꼭 끊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이건 꼭 먹어야 한다, 이건 피해야 한다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하나요? 우리가 먹을 게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아프리카에 굶어 죽는 친구들, 특히 아이들 얼마나 정말 불쌍합니까? 그 아이들한테 바나나를 주든 아니면 초코파이를 주든 케이크를 주든 정말 생존을 위해서 먹어야 되고, 그 물질이 아니면 가공식품이든 아니면 자연에서 온 거든 몸에서는 필요하니까 생존을 위해서 에너지로 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세계 10위 경제대국, 군사대국인 대한민국 기준으로 놓고 보자고요. 하루 칼로리 2000칼로리 그냥 섭취합니다. 한 끼만 먹어도 다 그렇게 세팅이 돼 있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매일 피해야 될 거는 죽은 초가공식 구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TV만 틀면 대량으로 생산하고 유통해야 되기 때문에 가공되는 거를 판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가공된다는 건 뭐다? 첫 번째는 열이 가해졌다는 거고, 두 번째는 원래 자연에 없었던 화학 첨가제들, 인공 감미료들. 그러니까 과일의 향이 그냥 가짜가 들어간 거예요. 과일이 들어간 게 아니고. 채소도 뭐 심지어 그런, 요새는 저는 참 그런 케일 분말가루나 블루베리 뭐 이런 착즙을 파는 거는 좋은 현상이라 봅니다만, 그거를 인공적으로 또 가공해서 판매하는 식품들과 또 구별을 하셔야 돼요. 참 이게 어렵죠. 그래서 이 기준을 보실 땐 성분 함량표를 딱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채소, 과일, 원물을 보면 이거는 가공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뭐 농약이 어떻고 토양이 어떻고 이건 차지하더라도요. 아니 그래도 자연에서 온 그대로가 낫지. 공장에서 찍어낸 죽은 음식보다는 당연히 이게 나은 거예요. 근데 이건 기준이 명확하니까 이걸 먹으면 좋은데, 성분 함량표에서 그 화학 첨가제 어려운 말들이 너무 많이 들어간 건 피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항상 강조드린 7대3의 법칙. 내가 기존에는 하루 3번 계속 가공식품 먹었다면 하루에 한 번으로 줄이자. 살아있는 음식과 죽은 음식으로 이렇게 조금 강하게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래서 기준 자체는 이게 우리 엄마가 만들어주신 음식일까 아닐까, 이런 고민 한번 해보셔야 되고, 물론 지금은 설탕을 많이 쓰긴 합니다만 그래도 엄마의 정성과 손맛이 들어간 그 음식들을 내가 최대한 좀 먹어봐야겠다. 실은요, 배달 음식이든 맛집이든 성공하는 데는요, 인공감미료, MSG, 폭탄 투하해서 맛있는 거예요. 레시피가 정성이 들어가서 맛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뇌를 중독시키고 입맛을 거기에 길들여서 우리가 맛있다고 느끼는 거지, 실은 그런 정성이 조금 들어가야 하는 음식들, 안 되면은 원물 그대로인 것들, 그리고 이 원물을 좀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걸로 기준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질병의 원인이 결국 먹는 것에 있다고 하셨는데, 현대인이 가장 많이 놓치고 있는 식습관 문제는 무엇인가요? 우리는 지금 너무 많이 먹어요. 계속 뭔가 먹어야 된다라는, 즉 그거는 소비를 유도하는 거죠. 여기 가봐, 여기 맛있대, 새로운 거 나왔어, 뭐 두쫑코 나왔어, 바로 무슨 버터빵 나왔어. 마치 이게 트렌디하고 이걸 안 하면 유행에 뒤떨어지고 나만 뉴요커가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커피도 실은 먹기 시작한 거거든요. 너는 아직도 믹스커피 먹어? 아메리카노 먹어야지. 먹어야지. 응? 겨울에도 이건 사람이 이건 포기 못하는 거야. 이 문화를 누군가는 일부러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이 지금은 소비하는 데 있어서 엄청 큰 축입니다. 대표적으로 뭐 옷, 그렇죠? 사람이 의식주에서 옷도 소비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그걸로 인해서 지구 환경이 엄청나게 파괴된다라는 정보들은 한 번씩 접하셨을 거예요. 미세 플라스틱이 해서 우리가 그냥 무심코 빤 이 세탁 한 번이 넘어서 태평양을 넘어 인도양, 대서양까지 가가지고 섬에 그냥 그 엄청난 쓰레기로 남아서 그 동식물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그 사실. 음식물 쓰레기도 어마어마하게 나오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지구 한 반대편에는 굶어 죽고 있는데 우리는 뭐 뷔페에서 엄청 먹어야지 하고 막 떠다가 다 버리고. 그래서 우리 식습관 문화가 지금 너무 많이 먹게 만든다. 그 중에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 근육에 집착하게 만든다. 감소실증은요, 요새 보면 거의
공포 불안 넘어서 협박 단계예요. 너 근육 감손실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혈당 올라, 혈압 올라, 결국에는 만성질환과 치매와 나이 들수록 근 감손실을 막아야 돼. 그러려면 육류 먹어야 돼. 아니면 단백질 쉐이크 먹어야 돼. 또 다른 소비를 계속 부르죠. 뭐 산양류 단백질부터 해서 MBP부터 해서 NMN, 뭐 계란 껍질에 있는 성분까지 그런 것까지 계속 나와서 큰 전체 덩어리를 보자면 그런 게 결국엔 소비를 부추긴다. 그래서 소식을 하는 게 결국엔 장수의 지름길이라는 걸 부인할 수 있는 전문가는 아무도 없고 이미 그거는 수많은 노벨 생리의학상으로 밝혀진 사실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먹는다. 불필요하게. 영양가도 없는 것들로 채워져서. 그래서 소식을 하되 딱 정말 필수적인 것들. 절대 이건 제가 하지만 영양제로 대체될 수 있다라고 그 마케팅에 속아 넘어가서도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절대 영양제로는 필수 영양분 섭취가 온전히 안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음식 안 먹고 영양제만 먹고 살아야죠. 근데 그런 영양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생각하셔도 아, 음식이 가장 기반이 돼야 되는구나. 비타민, 무기질, 미네랄이 같이 들어왔을 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우리 몸에서 제대로 소화되고 흡수되고 배출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항상 기본은 채소 과일을 먼저 하고 그 위에서 더 나가라. 그 말씀을 드린 이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양제나 건강기능식품에 의존하고 있는데 정말 필요한 건 영양제가 아니라 식단이라고 보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와, 이 논란이 제가 4, 5년 전부터 계속 이제 화두를 던져왔습니다만 2026년 하면은 떠오르시는 하나의 세 글자가 있습니다. 바로 알부민이에요. 오, 이거 피검사 했을 때 봤던 그 명칭인데? 근데 이게 25년 하반기부터 작업이 착착착 들어가더니 엄청나게 유행을 시켜가지고 결국에는 어디서 처음이에요. 대한의사협회에서 알부민은 먹는 형태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얘는 원래 정맥주사로 정말로 긴급하게 정말 그 영양실조에 걸릴 정도로 그리고 수술 직후에 환자 상태를 조금 좋게 호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정맥주사를 통해서만 효과가 효능이 있고 그것마저도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써서는 안 되는 의약품으로 들어가 있었지만 여기에 관련된 게 또 글루타치온입니다. 글루타치온도 주사로 이렇게 의약품으로 처방으로만 하다가 먹는 형태로 개발돼서 1970년대부터 나왔어요. 근데 이 알부민을 마시는 액체 타입부터 해서 어떤 데는 뭐 가루 타입도 나오고 액상으로 일단 많이 나오는 거죠. 뭐 젤리 형태로도 나오고. 근데 이 소위 말하는 의사약사, 저도 약대를 나왔습니다만 조금만 공부를 하면 이 알부민이 단백질이라는 게 액상으로 먹었을 때 특히 그 구조상 들어왔을 때는 아무런 흡수가 안 된다. 아미노산으로 바뀌는데 그 과정에서 쉽게 설명드리면 MSG, 여러분이 들어본 글루탄산 나트륨 이러한 물질로 전환돼서 우리 몸에 찌꺼기만 남아요. 그럼 여기에 뭐 여러 가지 넣어서 항염증, 항산화 물질이다. 알부민이 에너지를 갖다 전달해주길 돕는 물질인 거 맞죠? 근데 그 식품에, 이건 건강기능식품으로도 아직은 못 들어갔죠. 왜? 효과가 이거는 먹어서 인정이 나올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아무리 제작 지원을 한다고 해도, 연구 지원을. 그래서 대한의사협회가 공식적으로 유일하게 얘기한 게 알부민이에요. 소위 말해서 쇼닥터들 문제 있다. 국민을 호도하거나 너무나 이 상업적 이윤을 위해서 의사가운 입고 의사라는 이름으로 하에 이거는 너무나 심하다. 이미 의학적 과학적으로 나와 있는 것까지도 호도를 시키니까. 근데 이 기사요 금방 파묻혔습니다. 징계하면 뭐합니까? 이 기사 찾아보면 나와요. 이 자료 화면 아마 뜰 텐데 저는 항상 팩트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근데 알부민만 그럴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오메가3 영양제부터 해서 글루타치온, 뭐 유산균, 마그네슘, 칼슘, 대표적으로 뭐 칼슘과 베타카로틴은 그 부작용이 확인돼서 종합 비타민부터 그렇고, 비타민 C를 왜 메가도스를 암 환자들한테 못 쓰는데요? 신장 결석, 콩팥에 돌이 생긴다는 게 확인됐기 때문에 비타민C가 그 역할을 해요. 옥살산염이 채소나 뭐 시금치나 이런 데서 많이 먹어서 오는 위해가 아니고 비타민C를 먹었을 때 이 옥살산염이 생겨서 결국엔 결석이 생긴다더라는 기전까지 확인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정보들은 어렵죠? 전 이해해요.
왜? 뭔가를 팔기 위해서 술, 담배도 파는데. 그래서 영양제는 99%는 플라시보 효과가 아주 뛰어나다. 왜? 그럴싸하잖아요. 현대 의학 과학이 접목돼서 최적의 기술이 들어갔기 때문에 몸에 좋겠지. 에이, 전문가들이 거짓말하겠어? 저 사람 나보다 더 많이 배웠는데? 가끔은 어떤 데는 또 하버드대 의대를 막 출신들을 막 기용을 해요. 근데 또 어떤 연구 결과 뭐 하버드대부터 해서 뭐 존스 홈키스나 메이오 클리닉이나 이런 데는 연구 지원을 따로 안 받는 연구 결과들은 극명하게 나옵니다. 영양제의 부작용에 대해서. 근데 제약회사나 식품회사가 연구 지원해서 광고하는 정보들이 99%라는 거죠. 파는 입장에서는 훨씬 더 조그만한 것까지도. 왜? 비타민C는 효과는 있으니까요. 근데 그 제품이 효과는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정제로 만들었을 때 아니면 액상으로 만들었을 때. 글루타치온은 미백 효과는 있죠. 근데 불면을 갖고 온단 말이에요. 피부 트러블을 갖고 온단 말이에요. 칼슘제를 먹었더니 대략 칼슘 섭취를 뺏는 게 확인돼서 음식으로 먹으라까지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권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현재 영양제를 먹고 있는데 계속 몸이 안 좋다면 새로운 영양제를 찾지 마시고 기존에 먹던 것부터 끊고 원래 그 영양제의 출발인 자연에서 온 거에서부터. 육류 고기에는요, 비타민, 무기질, 미네랄이 그렇게 항산 성분이 풍부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단백질, 지방이 주가 된 게 동물성이고, 식물성에서부터 우리 인류는 그거를 습득하고 생존할 수 있게끔 해오게끔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진화가 돼 있다. 그래서 소화 흡수가 아주 어려운 게 영양제인데 이게 배출도 잘 안 된다. 우리 간과 콩팥에 쌓이고 결국엔 만성염증을 갖고 오는 게 현대 과학에서 확인된 바이기 때문에 이 점을 한번 생각하셔서 꼭 인식 전환을 해서 먼저 영양제부터 2주만 끊어보고 몸이 좋아지면 안 드시는 게 맞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건강식, 클린푸드, 주스 등 다양한 정보가 넘치는데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피해야 할 가짜 건강식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제가 이 CCA 주스, 까주스, 까먹지 말자 해서 전파를 드린 지 한 3년이 넘었는데 4년 차에 이렇게 또 인사를 드려서 한 번씩 검색을 해봐요. 그리고 제 알고리즘에도 광고가 엄청 뜹니다. 왜냐면 제가 CCA 창시자니까요. 까주스 상품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하지만 제가 26년 지금이 녹화일 기준으로 4월이니까 저는 아직까지 제 이름으로 주스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돈을 많이 벌곤 쉽죠, 저도. 하지만 이게 진정성이 호도가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공격이 되기 때문에 제가 주스 사업하려고 저렇게 했구나 이렇게 가기 때문에. 하지만 까주스는 그 효능 효과는 확인이 돼서 이 3년이 넘는 시간까지도 엄청나게 많이 판매가 되고 있어요. 왜? 효과가 있거든요. 특히 다이어트에. 그래서 연예인들 엄청나게 광고 출연시킵니다. 친숙한 연예인들도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여러분이 선택의 기준을 삼을 때 화학 첨가제가 들어가 있느냐 아니냐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기왕이면 클린 주스, 해독 주스 뭐 여러 가지 명칭들로 나오지만 궁극적으로는 거기에 좀 효과를 더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물질들을 좀 첨가하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 뭐 방부제 처리를 하기 위해서 비타민C를 넣는 경우도 있고 비타민C가 방부제 역할도 엄청 하거든요. 인위적으로 만든 비타민C는. 그래서 이러한 것들 기준들을 동물성이든 식물성이든 무첨가가 기준이 돼야 되는구나. 판매하는 거에도 분명히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효과는 있어서 그게 분명하게 좋은 제품인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섭취했을 때는 분명히 몸에 데미지는 쌓일 수밖에 없다. 물론 완전 초가공 식품보다는 식물 채소 과일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 제품이 더 좋겠으나 저는 클린 주스 중에서도 무첨가 기준을 항상 잡으시고 여기에 조금 더 내가 돈을 현명하게 쓰셔서 여태 내가 건강기능식품에 한 달에 10만원, 20만원 써봤다면 그거를 유기농으로 돌려봐야겠다. 친환경 제품으로 돌려봐야겠다. 그럼 더할 나위 없이 좋죠. 유기농 채소과일을 원물로 해서 100% 물조차도 첨가가 안 된 제품이 반드시 있습니다. 왜? 제가 그런 제품만 계속 먹으라고 주장을 해서 소비자가 많이 찾거든요. 왜 만들어 먹기 힘들어요? 저도 압니다. 그래서 저는 기업들이 많이 써서 제품을 쓰게 해서 실은 CCA 주스만 상표 등록을 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클린 주스, CCA 주스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상표 등록에 저희가 안 되는 거라서 저는 지난 3, 4년 동안 많이 더 안 알려졌을지언정 CCA 주스는 지금 여러분이 검색만 하셔도 정말로 주스가 혈당을 올리고 혈당 스파이크를 갖고 오고
효과가 없었다면 제품이 이렇게 팔릴 수가 없어요. 그와 관계로 같이 되어 있는 게 레몬수죠. 레몬 착즙. 뭐 요새 블루베리 착즙도 나오고 여러 가지 착즙도 나옵니다만 너무 많은 거를 찾을 필요는 없다. 그래서 레몬수 정도까지만 하셔도 충분하고 여기에 막 여러 가지 조합들을 섞어가지고 또 시도를 해봐야지 라는 그러한 마케팅 역시 소비를 또 부추기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이미 까주스도 먹고 있고 뭐 깨주스도 먹고 있고 레몬수까지 먹고 있는데 여기에 또 뭐 생강도 먹어보고 진저샷이라 그래서 오일도 같이 올리브 오일도 같이 먹어보고 식물성 기름이 이제 막 대세니까 그러한 것들 기준에 저는 무조건 식물성 기름은 좋으니까 드세요 이게 아니에요. 저는 또 무조건 동물성은 안 좋으니까 먹지 마세요 이것도 아니고요. 기준을 세워라. 무항생제, 친환경, 무첨가 그렇게 해서 진짜 정보들을 가리는 옥석을 딱 하면 여러분이 마음먹고 사드실 수 있는 제품이 반드시 인터넷에 존재합니다. 건강을 망치는 습관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무심코 반복하고 있는 대표적인 행동은 무엇인가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이 먹는 거를 떠나서 왜? 대다수니까. 그리고 영양제 안 드신 분은 또 안 드세요. 국민의 한 30%에서 40%는 안 드십니다. 실제로. 약 먹는 거 싫어하시는 분은 또 안 드시거든요. 근데 이 전체 우리 국민들 보면 매일 무심코 하는 게 걱정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 걱정하죠. 돈 걱정, 뭐 자식 걱정, 남편 걱정, 아내 걱정, 인간관계, 뭐 회사 승진, 매출, 뭐 실적. 그런데 이 걱정 중에 하나가 건강에 대한 걱정이 너무 커져 버렸어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소비를 증작하기 위해서 공포불안 마케팅에 휘둘려 버리니까 내가 검사 받아봐야 되나? 뭐 간병비 보험 들어야 되나? 치매, 암 예방 보험 들어야 되나? 은연중에 하루를 시작하는데 오늘 또 하루를 눈 떴네, 안 죽었네, 살았네 이렇게 시작한 게 아니고 피곤해, 어디 아픈데? 이거 뭐 심각한 거 아니야? 뭐 여기 등 쪽이 아픈데 뭐 췌장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두통이 왜 이렇게 안 가시지? 뇌경색 오려고 하는 거 아니야? 뭐 내 머릿속에 혹 있는 거 아니야? 그 검사 받아봐야지, CT 찍어봐야지, MRI 찍어봐야지. 스스로가 내 몸에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계속하게 만들었어요. 검사 수치도 그렇지만 TV만 틀고 뭐 인스타를 하든 유튜브를 하든 불안하게 만든 정보들에 계속 노출이 됩니다. 저 역시 이 트렌드를 보기 위해서 쇼츠 많이 보거든요. 저도 보고 있으면 저도 뭔가 어디가 아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영상이 이런 얘기가 뭐가 실은 혹하진 않아요. 뭐 제가 파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계속 아프고 뭔가를 사는 이유는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저도 육아하느라고 실은 짜증 나거든요. 아침잠이 저는 많은 편인데 애가 먼저 깨가지고 아빠를 깨워요. 본인 이제 방에서 나가고 싶으니까. 그러면은 저도 마음 수행을 하죠. 우리 아들이 안 아프고 밤새 잘 자고 나를 이제 깨워주는구나. 그런 날도 있고 반대로 아빠 저한테 깨우지 말랬지? 왜? 그거 좀 더 자고 싶어, 누워있고 싶어가지고. 막 시간 보면 7시예요. 일찍 나가고 싶은 거죠. 근데 그 순간 저도 자꾸 마음을, 이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지. 그래서 여러분이, 저는 진짜 건강하게 지낸다는 건 수치가 완벽하거나 내 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 아픈 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어떻게 안 아픕니까? 근데 이걸 노화로 결목시켜서 조속 노화를 등장시키고 노화를 예방하고 늦추고 그런 방법들이 있는 것처럼 근데 결국엔 뭔가를 먹게 만든다는 거죠. 근데 그 이전에 마음이 편해야 된다. 건강한다는 건 마음의 괴로움이 일단 없어야 된다. 불안함이 없어야 돼요. 상황은 실은 어떠한 상황도 인간 사이에는 안 벌어질 수 없는 상황은 없습니다. 그 상황이 나에게 왔을 때 내가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 힘을 길러야 되는데 그거는 영양제로는 길 수 없는 거거든요. 검사로는 이건 절대 예방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일 아침 시작을 할 때 감사한 마음으로 좀 시작하셔라. 부정적이고 불안하고 걱정된 마음보다 나 지금 근육이 눈이 막 파르르 떨렸으니까 마그네슘 챙겨 먹을까? 이렇게 시작하시지 말고 나는 오늘 또 하루를 시작했고 내 몸은 점점 좋아지고 있고 오늘 하루 또 잘 보낼 거야. 잘 보낼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루 보내자. 무사히. 그렇게 저는 꼭 하루를 시작해보는 습관을 3일, 일주일, 2주만 하시면 놀랍게도요. 몸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좋아지는 그 기적을 반드시 느끼시라 장담합니다. 복잡한 정보 다 빼고 건강을 위해 딱 하나만 바꾼다면 무엇부터 바꾸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맞습니다. 이게 마음 수행이 쉽진 않죠. 그래서 정말로 딱 하나 바꿔야 된다라고
효과적인 걸 물으신다면, 그래서 제가 책을 계속 쓴 거예요. 첫 끼의 기적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첫 끼만 바꾸셔도 분명히 몸은 달라진다. 제가 이 강연 처음에 말씀드렸던, 기억하시나요? 1, 2, 3의 법칙. 첫 끼가 정말 중요하고 2주만 이걸 실천하면 바뀌는데, 세 가지 원칙 뭐다? 하루 처음 시작할 때 무조건 미지근한 물, 찬물과 뜨거운 물을 섞은 음양탕이라고도 하는데,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오진 건강법입니다. 이거는 동의보감에도 기재가 돼 있을 정도로 미지근한 물로 시작해라. 두 번째, 깨주스, 까주스, 뭐 CCA 주스, KCA 주스, 제가 만든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까주스, 깨주스로 시작해라, 하루를. 세 번째, 커피를 끊어라. 이렇게 해서 1, 2, 3의 법칙만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2주만 정말로 첫 끼의 기적을 넘어서 내 몸이 2주 안에, 그리고 100일 안에 달라지는 그 기적을 경험하셔서 삶 자체가 전반이 달라지는다고. 제 얘기가 아니에요. 수많은 분들이 지난 오랜 시간 동안 제가 전파를 해왔고 제 얘기를 실천하시고 다시 또 나누시고 하셨던 분들이 검증하고 있으신 거기 때문에 꼭 한번 첫 끼의 기적 1, 2, 3의 법칙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천 송도에서 예방원 한약국을 운영 중인 조승우 한약사입니다. 우리 똑똑한 스푼 채널은 참 인연이 깊어요. 처음 제가 강연 시작할 때 초창기 무렵부터 시작을 해왔는데, 그래서 항상 책이 나오면 여기를 먼저, 왜냐면 제가 어딜 다녀도 PD 작가님들이 많이 바뀌시는데, 여기 PD님은 몇 년째 저랑 같이 하니까 저도 이게 더 정이 가고, 사람이란 게 그래요. 그리고 신뢰도 쌓이고 믿음도 있고, 그래서 항상 먼저 책을 소개를 해드리는데 벌써 9번째 책입니다. 누구는 뭐 한간에 그쵸, 너도 결국엔 책팔이 아니냐. 제 본업이 작가가 됐어요. 그러면 책을 파는 게 제 수입원이 되겠죠. 근데 또 원래는 제가 한약 전문 약국이니까 돈을 벌기 위해선 한약에 관한 책을 썼을 겁니다. 그리고 이 채소과일에 대한 책을 썼으면 채소과일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CCA 주스, KCA 주스를 이렇게 많이 알렸고 레몬수를 알렸기 때문에 제 이름을 건 주스 사업 했으면 돈 많이 벌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미 32살 때 죽음을 경험해봤고, 커피 사업을 해봐서 돈을 벌었다가 건강 잃어봤고, 그러니까 돈을 추구했을 때는 결국에는 만족이 안 된다는 걸 저는 제 나름대로 제 삶의 가치관, 철학을 만든 거죠. 물론 제 아내는 언제 돈 벌 거냐, 언제 대출 다 갚을 거냐, 당연히 아내로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결국에는 9번째 책인데 종합판이에요. 첫 책인 채소과일 식재부터 완전 배출, 완치 비만, 뭐 채소과일식 레시피, 그리고 가장 또 자기계발서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나를 살리는 습관, 죽이는 습관. 요거는 예스24에서 오늘의 책에 선정이 됐거든요. 그 정도로 책이 수준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자기계발서로도 또 성공한 작가가 됐고, 그리고 이 직전에 나온 필사책, 나는 지금 건강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어린이를 위한 채소과일식까지 냈기 때문에 동화로 작가로서는 성공했죠. 근데 그 성공의 기준을 저는 돈으로 보지 않아요. 왜? 제가 더 돈을 벌려고 했으면 지난 수년간 강연을 엄청 했을 거고, 그걸 통해서 팬덤을 만들었을 거고, 그 팬덤을 이용해서 또 뭔가 사업을 했을 거고, 알거든요. 저도 돈 버는 방법은 빠삭히 압니다. 하지만 이렇게 항상 2-3시간씩 와서 목이 쉬도록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조회수가 나오든 안 나오든 일정하게 여러분께 찾아서 인사드리는 이유는 돈이 안 되는 정보가 진짜 여러분을 위한 정보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책에 있는 내용이 지난 10수년간 제가 공부해오고 임상 경험했고, 지난 8권의 책을 이 한 권으로 집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책 읽기가 어렵다는 거 알고, 책 한 권 산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들이 귀한 선택해 주셨던 것도 알아요. 그래서 이번 책은 정말 더 읽기 쉽게 썼고, 술술 누가 읽어도, 초등학생 읽어도, 그리고 5장에는 한 번 더 브로그 개념처럼 5장을 아예 챕터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앞선 내용들을 다 실전법을 일목요연하게. 그래서 이 책 딱 사시고 5장만 보시고 바로 2주 실천하고 몸이 좋아지면 다시 1장도 있고 2장도 있고 3장도 있고 4장도 있고 책 읽는 방법까지 제가 들어서면 자세히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부록을 무려 3개나 실어놨어요. 첫 번째, 제 예방원 임상경험. 왜? 아프신 분들 여러분에 대해서 여지껏 제가 한약에 대해서 언급을 자세히 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왜냐면 한약을 팔면 돈 많이 벌죠.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마진을 적게 보고 좋은 약재를 쓴다고 해도 책 파는 거랑은 비교가 안 돼요. 사업 구조상. 전 또 혼자서 하기 때문에 인건비 또 절감도 되고. 근데 한약을
강조를 안 해왔던 이유는 진정성을 좀 더 전 책에 싣고 싶었고, 근데 이번엔 처음으로 부록에 제 예방원 임상 경험을 다양하게 좀 실었어요. 한약으로 좋아지시는 분들, 왜? 포기하지 마시라고. 병원에서 진단받고 임종을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포기하시지 마시라고 넣고, 두 번째 부록에는 또 운영하고 있는 예방원 카페, 거기가 이제 3년이 넘으니까 1000일 동안 실천하신 분들이 있어요. 매일 글을 올려주십니다. 정말 저한테는 고마우신 분들이죠. 저는 그분들 덕분에 이 GP를 계속 할 수 있었어요. 그분들 중 대표적으로 6분을 또 선정해서 6명의 실천 사례, 이미 10만 개가 넘는 글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임상이고 가장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데이터죠. 채소과일 먹었는데 3년이 넘도록 당뇨가 뭐 생긴 게 아니고 모든 콜레스테롤, 갑상선약, 모든 뭐 심장, 콩팥 그런 게 좋아졌는데, 그래서 그분들 사례를 실었습니다. 믿음을 좀 가지시라는 거죠. 또 마지막 부로 세 번째는 Q&A 20을 또 엄선했어요. 왜? 책 읽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책 안 나가면 먼저 또 Q&A 20 읽고 인식의 전환이 되게. 이 작업이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에요, 작가로서는. 그래서 이 책은 제가 1년 넘게 정말 시간이 걸렸고 에너지를 많이 쏟았습니다. 그리고 출판사에서도 그러한 또 제 진심과 진정성을 이해해 주셔서 또 적극적으로, 그래서 처음으로 체험단도 선정해가지고 200분 넘게 워크북이라는 이 요약집 선물로 드렸어요. 왜? 저에 대한 찐팬들이잖아요. 그죠? 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저는 정말 유명인이 아니고, 저는 셀럽이라 생각도 안 하고 인플루언서도 아니고, 그냥 제가 먼저 깨우친, 알고 있는 걸 쉽게 전달해 드리는 것 뿐인데, 그걸 실천하고 다 전파해 주신 독자분들이거든요. 우리 똑똑한 스푼에서도 영상 보시고 또 실천해 주시고 전파해 주시고, 그분들에게 저는 이제 제가 드릴 수 있는, 저도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요새 또 다시 운전해서 다니는데 누군가는 매일 죽고, 심지어 누군가는 하루에 30분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정말로. 제가 인천 송도 사는데 인천대교가 보이거든요. 이제 월세 살다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만, 거기서 누군가는 극단적인 선택을 해요. 그런 상황에서 제 책을 보시고 실천해 주시고, 그런 분들께 워크북, 그분들은 정말 큰 선물을 받으신 거고, 초판본에 한해서 더 한번 앞서 제가 강연에서 강조드렸던 까주스, 깨주스 레시피 엽서, 그리고 2주 플래너, 이게 다 돈이거든요. 출판사 입장에서 인쇄물이 더 나가는 건데, 근데 그런 걸 초판으로 선물로 드려요. 초판이 제가 보통 빨리 나갑니다. 보통 요새 작가들 기본적으로 너무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래도 좀 베스트셀러 작가 하면 2,000부, 안 되면 뭐 1,000부도 찍어요. 500부 찍고, 그 정도로 책 파는 게 어렵습니다. 근데 제 책이 30만 부가 넘게 나간 건 효과가 인정이, 입증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아직도 긴가민가, 주스 먹으면 혈당 오른다는데, 간하고 콩팥이 안 좋다는데, 아직도 난 영양제에서 못 벗어나고 있고, 아직도 검사에서 못 벗어나 수치에 끌려다니고 있다면, 저는 이번엔 과감히 말씀드려요. 이 책 한 권은 꼭 한번 구입하셔서 보신다면 분명히 가족들 전체의 삶이 달라질 거다. 주위에 아프신 분들이 어렵습니다. 네, 약 끊고 뭐 자연 치유하고 주스 먹는다 하면 난리 나요. 난리 나. 근데 그거를 실생활에서 다 실천해 와 주신 분들이 바로 제 구독자분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레시피를 명확하게 실었다. 하루에 500ml, 최대 2리터, 어떻게 먹을 방법까지. 그래서 여러분은 실천만 하시면 된다. 여러분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제 영상에 공유를 해주시고, 댓글 달아주시고, 그런 것들이 아주 크다. 여러 가지, 그냥 다 같이 살아야 돼. 사람이 자기만 잘 살 수는 없어요. 저도 저는 행복한 법을 알았어. 우리 아내랑 아들이랑 세 식구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럴 수도 있겠지만, 더 나은 삶은 결국엔 나누고 전파하고 봉사하고 다 같이. 어떤 경우에도 전쟁은 없어야 된다. 평화가 좋지. 싸워서 뭐 하려고. 싸워서 뭐 하게요. 죽기 박이겠다. 왜요? 죽으면 끝나요, 여러분. 죽으면 끝나요. 그러니까 죽으면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오늘 또 그냥 사는 거다. 그래서 제 책에 들어서면에 이런 문구를 소개해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 비행기를 타다 보면 창문에 구멍이 뚫린 거 발견하신 분 있을 거예요. 이거 그러면 잘못된 거 아니겠지? 창문 깨지는 거 아니겠지? 그게 이제 브리더 홀이라 그래서 숨구멍이라고 해요. 그게 있어서 삼중창이 압력이 유지가 되고 서리가 안 서려서 밖을 볼 수 있는 거고, 깨졌을 때 더 바깥 외부 창문만 깨지게끔 그 기압차를 조절해 주는 겁니다. 아주 과학적인 거죠. 그것처럼 창문에 구멍이 있다고 해서 하자가 아니고, 그 숨구멍이 있었을 때 더욱더 안전한 것처럼 우리 인간의 몸도 완전하게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삶 자체도 그렇게 완벽하게 세우려고 하면 안 된다. 그냥 주어진 하루하루를 그냥 태어났으니까 그냥 사는 거야.
이 생각을 받아들이고 나면 특별한 의미와 목적을 찾아서 달성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내 삶은 나는 소중해, 나는 의미가 있어, 난 특별해야 해, 난 우주와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될 거야, 이 강박을 갖고 대하는 목표가 아무리 달성돼도요, 더 높은, 왜? 비교가 계속 되거든요. 그래서 부자들이 불행해요. 10억 벌면 100억 벌고 싶고, 100억 벌면 1000억짜리, 1000억 벌면은 1조짜리. 끝이 없죠, 끝이 없어요. 그게 욕심이죠. 욕망이고. 그래서 그렇게 여유를 가지는 삶을 좀 가지셔라. 누굴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을 위해서. 그래서 그런 마음의 괴로움이 없는, 항상 제가 강조하는, 오늘 또 그냥 채소 간식. 왜? 수행하는, 마음 수행하는 방법이 가장 쉬운 게, 할 수 있는 게 음식을 바꿔보는 거예요. 제가 아직도 육류가 뭐 더 좋습니다, 카니보어는 아닙니다, 이런 주장은 아주 협소한 거예요. 전체를 보셔야 돼요. 삶 전체를, 우주 전체를, 지구 전체를. 그러면 진실은 아주 단순하게 답이 나옵니다. 그 시작을 저는 우리 여러분이 이렇게 첫 끼의 기적, 이렇게 책을 강추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 책은 그만큼 제가 여지껏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고, 그 효과를 분명히, 왜? 저를 모르신 분이 더 많죠. 대한민국 그 책 구독자, 그 책을 사실 수 있는 대상으로 하면 30만 부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저는 100만 부 100만 부. 100만 부 되면은 저 기부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00만 부 정도가 되면 저도 대놓고 아너 소사이어티 이런 거, 그리고 기부 얼마 했습니다, 이런 거를 또, 물론 선행은 모르게 하는 걸 수도 있지만, 우리 김장훈 선생님처럼 전세 살면서 200억 기부하는 그런 거 많이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결국에는 60이 됐을까지 살아있으면 저희 아들도 이제는 어느 정도 성년이 돼갈 나이고, 저 아내랑 약속한 게 기부하자, 재산 기부하자. 우리가 최소한의 생활할 것만 하고 나머지는 다 기부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재산부터 모아라. 저희 아내가 아주 고도의 저를 조련시키는 약속을 한 거죠. 이처럼 여러분하고 또 즐겁게 제 10번째 책이 나왔을 때, 또는 제가 60이 됐을 때, 그랬을 때, 그때 또 저에게 연락을 주셔가지고, 그것도 하나의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그래서 우리 여러분 그때까지 항상 건강하시고 마음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이번 강연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